연서점입니다. 여러분은 사실 음악 천재입니다. 절대 음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의 친구, 친구의 친구, 가족 모두가 갖고 있는 재능이랍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사람이 절대 음감을 갖고 태어난다고 하면 믿어지시나요? 모든 사람이 절대 음감을 갖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은 1만 시간의 법칙을 발견한 세계적인 신경과학자 데니얼 레비틴이 밝혔습니다. 누구나 소리를 들었을 때 본능적으로 신경이 해당 음에 반응한다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런 멋진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걸까요? 스탠퍼드 대학에서 진행한 흥미로운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상위권 대학에서도 공부를 잘 한다는 여학생들을 모아서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게 했어요.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알다시피 여성이 남성보다 수학을 못한다는 연구에는 논란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 논란을 파헤칠 겁니다. 수학에 좋은 점수를 보였던 여성인 당신이 선발된 이유죠. 과거에 비슷한 여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풀었을 때 형편없는 점수를 받았다고 신호를 보냈어요. 사실 이건 조작된 말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평상시에 받던 점수보다 눈에 띄게 낮은 점수를 받게 됐습니다. 한편 아시아 학생들의 수학 재능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요. 그 중에서도 아시아 남학생들의 수학 점수는 이미 아이비리그에서도 평가 기준을 높일 만큼 인상적으로 높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백인 남학생들에게 고난이도 수학 문제를 풀게 하면서 지금 치는 시험은 아시아 남학생들과 경쟁하게 됩니다. 라고 신호를 보내니까 이전에는 엘리트라고 불렸던 백인 남학생들의 점수가 형편없이 떨어졌대요. 자, 다시 절대음감으로 돌아가서 모든 인간은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태어나는데 왜 그중 몇 사람만 그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걸까요? 왜 우리는 이미 이 능력치를 갖고 있으면서도 다 발휘할 수는 없는 걸까요?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들어왔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건 너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야. 넌 공부머리가 부족해. 이런 일은 창의력과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만 할 수 있어. 너는 여자라서, 너는 남자라서 못해. 이런 말을 들으면 무의식 중에 난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된대요. 타고난 재능이 있는 누군가만 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이 우리의 가능성을 막게 됩니다. 인간의 욕구 이론으로 유명한 심리학자 메슬로 교수가 그 고정관념의 이유를 요나 콤플렉스에서 찾았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평범하다고 생각하거나 할 수 없다고 단정짓고 큰 꿈을 꾸지 않는 것이 바로 요나 콤플렉스래요. 성경에 나오는 요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중대한 사명에 지레 겁먹고 도망치려고 시도했던 소심한 상인입니다. 특히 우리가 단정짓는 분야는 잘하지 못하는 분야가 아니라 이미 잘하는 분야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스스로에게 큰 능력이 있는데 스스로를 믿어주지 못해서 그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가장 깊은 두려움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작가 알랭드 보통은 엄청난 통찰력을 기반으로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라는 책에서 사람들의 심리를 시시콜콜 분석했습니다. 이때 여기서 사람들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한다고 분석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사랑 같은 거 안 믿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사랑을 얻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자기 자신을 방어하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어떻게 우리가 이 고정관념을 벗어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책에서는 계속해서 신호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솔직하게 설정하고 그 목표에 일치하지 않는 신호는 차단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의 충고나 걱정, 내 마음속의 불안 같은 신호를 차단하는 것에 실패했을 확률이 크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평범하다고 생각하면 나는 무의식 중에 그 신호에 맞춰서 평범해지고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정의하면 정말로 할 수 없게 되거든요. 마리 퀴리는 스스로 신호를 이용하면서 목표를 달성한 위인 중에 한 명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능의 존재를 밝혀낸 것처럼 사람에게도 보이지 않는 내면의 힘이 존재함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마리 퀴리는 뒤늦게 소르본 대학에 입학했는데 그때 자신의 삶이 뒤처지고 있다는 것을 직면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이나 사건을 패하도록 나 스스로를 내버려두지 말자 이런 말을 스스로 곱씹었대요. 주변의 부정적인 신호를 차단한 채 자신의 연구에만 몰두했습니다. 결국 라듐 분리에 성공하면서 노벨상을 2번이나 받은 최초의 여성 과학자가 됐습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해해야 하는 것이 있을 뿐이다. 지금은 더 많이 이해해야 하는 때다. 그렇게 스스로 두려움을 없애야 한다. 라고요. 다른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기보다 스스로 세운 목표를 이해하고 달성하는 것에 더 집중했습니다. 마리 퀴리는 이렇게 세상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 있다는 발견만큼이나 우리에게 의미 있는 한 가지를 선물하기도 한 거죠. 그건 바로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두려움을 만드는 신호를 차단하고 우리가 꿈꾸는 것의 가장 본질에 진짜 다가갈 때 우리는 내면의 잠재력을 만날 수 있거든요. 우리는 막다른 벽에 부딪혔을 때 종종 스스로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잘못된 믿음에 빠지기도 하고요. 혹은 이루지 못할 상황에 스스로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최면을 걸기도 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신호를 차단하고 잠재력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결국 나아갈 수 있답니다. 지금 당장 내 잠재력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하더라도 조급해하지 마세요. 드라마 스타트업에서 예전에 할머니가 달미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넌 코스모스야. 아직 봄이잖아. 천천히 기다리면 가을에 가장 예쁘게 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초조해하지 마. 한번 부정적인 신호에 전염되면 자신의 노력과 재능을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눌러서 잠재력을 잊을 수도 있다고 해요. 꽃들에게 저마다 활짝의 시간이 있듯 생김새와 재능도 각각 다 다른 우리에게도 만개하는 타이밍이 제각각일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신호를 보내고 스스로를 믿어준다면 그 목표는 정말 달성할 수 있는 일이 된답니다. 이게 바로 최고의 수재라고 일컫는 하버드생들의 마음가짐이랍니다. 스스로를 믿어주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길 저도 제 스스로를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을 응원할게요. 파이팅!